자, 키키올릭입니다. 호주 오픈 8강이 시작됩니다. 호주 오픈 8강 정도부터는 프리뷰를 해야겠죠. 스포츠 토너먼트 대회에서 원래 백미는 8강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도 8강 승부부터가 정말 재밌다고들 하죠.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승 후보들이 몸이 다 풀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8강에 올라올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승 후보들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6년 호주 오픈은 이러한 8강의 재미 요소가 그 어느 해보다 잘 갖춰졌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우승 후보 1, 2순위 그 다음에 위치할 이른바 2선 공격수들이 다 올라왔고요. 게다가 그 올라오는 과정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남녀 단식 8강전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한 경기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 단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8강전 대진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야닉 시너와 벤 쉘턴의 경기부터 보겠는데요. 이 경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남자 테니스의 판도 변화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무게감이 실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모든 메이저 대회를 시너와 알카라스가 석권한 이 양강시대에 도전을 할 제3의 인물, 그 첫 손꼽히는 후보가 바로 이 미국의 강서버 벤 쉘턴이기 때문입니다. 쉘턴의 최근 2년간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죠. 지난해 쉘턴은 호주 오픈 4강, 롤란 가로스 16강, 윈블던 8강까지 올랐는데요. 이 세 번의 대회에서 모두 그를 떨어뜨린 게 시너와 알카라스 뿐이었습니다. 자,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과연 그 격차가 이번 호주 오픈에서 어떤 스코어로 결과를 맺을까가 관심이겠습니다. 32강전에서 하마터면 더위 먹고 탈락할 뻔한 시너의 경기력은 16강 다데리전에서 이상 무임을 증명했습니다. 여전히 시너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작년처럼 3대0 스트레이트 세트 게임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쉘턴의 지금 경기력은 커리어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리턴과 백핸드에서 시너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쉘턴은 어린 시절에 미식축구로 단련된 탄탄한 피지컬 그리고 운동 능력을 앞세워서 점점 레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쉘턴이 시너에게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첫 서브 성공률 그리고 네트 플레이의 빈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아마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 세트를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일단 보입니다만 이 경기는 승패 자체도 중요하지만 쉘턴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입증을 해서 앞으로 남은 시즌 빅2의 도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강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대 로렌초 무세티의 경기. 2년 동안 무관의 서름을 맛본 그랜드슬램 마스터 조코비치에게 천재 1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16강전에서 야쿤 맨식의 기권으로 인해서 조코비치는 4일 정도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이탈리아의 원핸드 백핸더 무세티를 상대합니다. 자, 싱싱한 몸 상태의 조코비치가 무세티에게 지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세티의 상승세와 저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세티야말로 지난 한 3년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어느새 톱5에 진입한 말 그대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와 포핸드의 파워를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서요. 이제는 하드코트에서 조코비치의 맞짱을 떠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아테네 오픈 결승전에서 무세티는 하드코트의 조코비치를 상대로 2대1 접전 끝에 패했지만 가능성은 봤습니다. 자, 조코비치가 이기더라도 피지컬적인 소모가 상당히 혈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알렉스 디미노. 호주 현지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매치업입니다. 알렉스 디미노는 32강에서 프란시스코 티아포, 16강에서 한창 상승세에 있던 샤샤 부블릭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8강 알카라스전에 대한 호주 홈팬들의 기대치를 아주 극단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세계 탑에 올라서기에는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디미노는 꾸준하게 기량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습니다. 디미노는 알카라스, 시너와 함께 현역 리턴 3대장으로 꼽힙니다. 알카라스의 첫 서브가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리턴 게임에서 알카라스를 늘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존재죠. 하지만 알카라스의 올해 호주 오픈 여정이 워낙 탄탄합니다. 무실 세트로 왔고요. 포핸드의 크로스코트 파워와 위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서브 폼 변화의 효과를 아직은 제대로 봤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겠으나 토미 폴이라는 강적의 도전을 16강전에서 빈틈없는 경기 운영으로 물리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알카라스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미노가 작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야닉 시너를 8강에서 만났죠. 그때 기대에 못 미친 완패를 당했던 그런 악몽이 이번에는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카라스를 상당히 괴롭힐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경기죠. 알렉산더 즈베레프 대 러너 티엔. 지난해 준우승자이자 세계 3인자인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20살의 신예 러너 티엔에게 언더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언짢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즈베레프가 도전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러너 티엔은 호주 오픈 남자 단식에서 가장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16강 다닐 메드베데프와 지난해에 이어서 재대결을 펼쳤는데 2세트 베이글을 비롯해서 3대0의 충격적 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즈베레프는 메드베데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즈베레프는 메드베데프보다 더 탄탄한 서브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왼손잡이 선수에게 커리어 통산 37승 1패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패가요. 바로 지난해 멕시코 오픈에서 러너 티엔에게 당한 1패라는 사실도 이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것입니다. 자, 베트남계 미국 이민자인 티엔. 그동안 세상의 무관심과 편견을 뚫고 어느새 남자 테니스 최강자 가운데 하나로 거듭나는 인상적인 아름다운 서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안계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잠재력을 발휘한 경우는 마이클 찬과 니시코리 케이 정도뿐입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메드베데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한 무서운 존재가 바로 러너 티엔입니다. 즈베레프도 결코 방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8강정 승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예측이 어려운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자 단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승 후보 빅4라고 할 수 있는 사발렌카, 시비용텍, 코코고프 그리고 리바키나가 전부 8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8강부터 아주 박빙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이가 시비용텍 대 옐레나 리바키나, 의심의 여지 없는 여자 단식 8강 최대 빅매치입니다. 자, 윈블던 챔피언끼리의 이 대결은 사실 8강 매치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2022년 윈블던 깜짝 우승 이후에 리바키나는 여자 테니스에서 사발렌카와 함께 파워 테니스의 대명사로 군림을 했지만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면서 메이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코치 선임 등 주변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정리하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WTA 파이널스 결승에서 사발렌카마저 물리치고 우승을 해서 상금 대박을 쳤습니다. 자, 시비용텍은 이번 호주 오픈에서 그리 큰 기대를 받지 못했고 대진운이 아주 무난하게 나와서요. 8강까지 이렇다 할 큰 어려움 없이 올라왔지만 리바키나와의 대결부터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꿈꾸는 시비용텍에게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와 포핸드에서 현역 최강으로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리바키나가 하드코트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일단 평가가 되고요. 가장 최근 맞대결 WTA 파이널스에서 리바키나가 승리를 했고 2, 3세트 스코어가요. 6대1, 6대0의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호주 오픈에서도 2023년 리바키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다만 그들의 최근 상대 전적을 자세히 살피면 2025년에 시비용텍은 리바키나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상대 전적은 6승 5패로 팽팽한 편입니다. 다만 이번 대회 리바키나는요, 무실 세트로 8강에 올라온 기세가 있거든요. 저는 도전자가 랭킹이 더 위인 시비용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승부의 관건은 시비용텍이 얼마나 리바키나를, 상대적으로 좀 발이 느린 리바키나를 코트 전후좌우로 뛰게 만들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자, 미국 여자 테니스의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는 최근 2, 3년 동안 페굴라와 아니시모바는 단연 그 주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힘과 기술의 대결로 불려서 마땅하겠습니다. 큰 키에 남녀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위력적인 투핸드 백핸드를 치고 있는 애니시모바의 파워를 템포 빠른 플랫성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특징인 페굴라가 얼마나 상대 범실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 보시면요. 페굴라가 3승 무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 전적은 애니시모바가 각성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까지의 전적이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페굴라의 이번 호주 오픈 상당히 안정적이고 인상적이었는데요. 동계훈련을 미국에서 날씨가 가장 무더운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랜드슬램 결승에 2번이나 진출한 애니시모바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애니시모바의 스트로크의 범실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번 대회. 그런 점에서 페굴라를
조금 더 우세하다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신구 매치업이 성사됐죠. 미국 테니스의 샛별 18살 이바 요비치는 세르비아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비치와 함께 훈련한 일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조코비치를 비롯해서 세계 테니스 주요 인사들이 이 요비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미래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입니다. 현재의 챔피언을 넘기에는 아직 무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겠죠. 요비치는 이탈리아의 파올린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데 이어서 16강에서 푸친체바를 맞아서 첫 세트 베이글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을 쳤습니다. 그러나 요비치가 이변을 일으킨 상대와 사발렌카는 질적 차이가 적지 않죠. 사발렌카와 같은 하드히터를 맞아서 요비치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시는 차원에서요. 자, 가엘 몽피스의 아내이자 우크라이나의 테니스의 자존심인 스비톨리나가 엄마 테니스 선수의 계보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죠. 16강전에서 러시아의 안드레에바에게 2대0 완승을 거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미국의 코코고프고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자 스포츠 스타이자, 여자 테니스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야생마 같은 존재입니다. 스비톨리나의 컨트롤 잡힌 공격력이 과연 디펜스와 카운터 어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고트를 뚫어낼 수 있을 건가를 초점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승패의 변수는요, 고프의 서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동계훈련 내내 서브 전문 코치인 맥밀런을 영입해서 서브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했는데, 분명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승부처에서 더블 폴트가 적잖이 나와서 경기 흐름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비톨리나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 지점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승부는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서브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프의 4강 진출을 유력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 단식 8강 프리뷰 해봤고요. 승부 예측은 제가 좀 신중하게 자제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저는 4강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